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올해 들어 여수공항의 항공기 승객이 늘고 있습니다. 항공요금 할인과 제주행 노선 확대 때문인데 공항 측은 이를 바탕으로 적자 운영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매주 5편으로 운항을 확대했던 여수 제주 간 항공기 노선에 승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평균 탑승률만 87%로 관광 성수기 때는 항공표 구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운항 횟수를 줄였던 여수 김포간 노선 탑승률도 45%에서 58%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여수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35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정도 늘었습니다. 제주 노선 운항을 확대한 것이 승객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여수 제주 간 노선을 매일 한 차례 운항하게 되면 승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고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각종 항공요금 할인 정책도 승객 증가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 100억 원 이상의 운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여수공항으로서는 승객 증가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여수시와 협약을 맺고 5명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해 지역을 찾을 경우 1인당 15,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승객 유치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 노선에서 이제 적자가 굉장히 심했는데 여기에서 이 지점을 통해서 여기에서 제주를 운송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적자가 좀 만회되고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김포 노선이 늘어난다거나 더 많은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고요.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승객 감소로 울상을 짓던 여수공항이 제주 노선 호조에 힘입어 모처럼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순 사건이 68주기를 맞았지만 유족들과 지역에 남은 깊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한 희생자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보상 문제는 갈 길이 멉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압된 후에는 말할 수 없는 고문을 했지. 아닌 것도 덮어쓰여서 죽인 것인데 인권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 14연대 한계대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항에 집결합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한 반란군의 관공서 장악이 이어지고 사건 발생 엿새 만에 반란군은 진압됩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합니다. 여수 사건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총살당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파악한 피해자만도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총을 쏴서 자빠지 넘어지는 것을 제가 다 봤어요. 두 남매가 참 서럽게 커서 서럽게 살았죠. 여수 사건 특별법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지난 국회에서도 폐기 처리됐습니다. 미신청자 유족분들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 그 과정에서 그 자료로 만들려고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법이 제정된 제주 4.3 사건의 경우 평화공원 조성과 피해 보상 등 현실적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여순 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은 벌써 68주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순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국가 차원의 보상 문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빨갱이처럼 그렇게 누명을 쓰고 수십 년간을 가슴에다 품고 살았거든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요.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 지역 100개 제조업체 가운데 33개 업체가 4분기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 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 30일부터 열흘간 1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4분기 BSI, 기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준 수치 100보다 낮은 83.9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14.8%에 그쳤습니다. 기업들은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36.4%가 경제 불확실성을,
27.3%가 내수 부진을 꼽았으며 희망 정책은 내수 중심 경제 전환과 다자 간 무역 협정 확대 등을 주로 지목했습니다. 광양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만 8천여 명에 이르렀던 광양 지역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 8,500여 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1,300여 명으로 2년 만에 3%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광양시는 컴부드로 입항하던 크루즈 선박들이 지난해부터 여수 크루즈 전용 부두로 입항지를 변경한 데 따른 현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도할 관광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비상대책위원은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 25명 가운데 23명이 호남 의원이라며 당 자체가 호남특위라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호남특위를 구성하고 호남에 구애하는데 국민의당은 가만히 있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차세대 영상 미디어인 실감 미디어라고 들어보셨나요? 포켓몬고 열풍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등이 바로 이 실감 미디어인데요. 실감 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할 지원센터가 혁신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그림 속 공룡의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자 공룡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화순 운주사 탑에서는 설화 속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증강현실을 통해 사실감과 입체감이 더해진 겁니다. 롤러코스터 가상현실 기기에서는 실제로 타고 있는 듯한 기분을 체감합니다. 제가 놀이기구 잘 타서 좀 안 잡고 그런 게 있는데 되게 막 장기 쏠림 현상 같은 것도 느껴지는 것 같고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뛰어넘어 직접 만지고 체험하며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실감 미디어 산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초기지 역할을 할 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장비나 인력,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연구 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지역에 특히 이제 문화 관광, 예술에 관련된 콘텐츠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실감 미디어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저희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센터에는 360도 카메라와 3D 프린터 등 130여 점의 고가 장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해 업체들의 기술 고도화를 돕고 있습니다. 연구원분들의 그 고급 기술을 저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고가의 장비들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감 미디어는 방송이나 영화, 게임 등은 물론 컴퓨터 그래픽이나 디스플레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센터는 콘텐츠진흥원이나 인터넷진흥원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력해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조선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조선업종이 중심이 된 대불산단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불산단에서만 지금까지 상시 고용 인원 4,400명이 직장을 떠나면서 지역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휴업 중인 대불산단의 한 철강업체. 지난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조선 경기가 급락하면서 건설용 철강제로 업종을 바꿨지만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올해 초 직원의 3분의 2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수기도 없고 직원들 봉급도 못 줄 형편이 돼서 지금 가동을 중단하고. 선박 블록을 제작하던 이 공장도 최근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대 삼호중공업의 선박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하청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 이 같은 이유로 대불산단에서만 7곳이 휴업 또는 폐업했습니다. 금년도에 3호중공업의 선박 건조가 49척이었고 17년 건조 계획이 32척으로 협력사 배당 작업 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지난 8월 말까지 퇴직한 산업권 조선업계 종사자는 모두 4,458명.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이곳 대불산단의 상시 고용 인원도 1년 전에 비해 18.1% 줄었습니다. 물량팀으로 불리는 도급 파견 인력을 감안하면 대불산단에서만 6,000명 이상 떠났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근로자들이 떠난 지역 경기도 엉망입니다.
문을 닫는 음식점이 줄을 잇고 남은 식당들 역시 현상 유지가 어렵다고 하소연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보통 한 400명 정도 먹었어요, 여기서요. 300명에서. 근데 한 지금 3년 정도 지금 전부에서 한 150명도 안 먹어요. 대불 주거단지의 이른바 원룸촌입니다. 작년만 해도 빈방을 찾기 힘들었던 이곳은 조성경기 불황의 여파로 지금은 빈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없애고 월 임대료도 30% 내렸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좀 한 20-30% 빈대도 있고요. 기본 50% 빈대도 좀 있고. 대불 산단의 외국인 근로자도 이제는 합법 체류자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줄었습니다. 사람이 우리 저 외국 물건만 하는데 반 이상 떨어져요. 반 이상. 조성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전망도 있지만 건조 물량이 늘지 않을 경우 떠나는 근로자는 더욱 늘 수밖에 없어 대불 산단의 위기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이 국내 정원 문화와 산업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30일부터 17일 동안 개최된 순천만 국가정원 산업디자인전을 통해 국가정원 방문객이 51만여 명에 이르고 직접 수익금도 8억 6,600만 원을 기록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공적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맨디니 작가의 크리에이티브 가든쇼와 해외 유명 작가 초청 정원, 한평정원 페스티벌 등 차별화된 콘텐츠도 대한민국 정원 문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해양공원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최근 해양공원에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해양공원 주변 노상주차장을 운영해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시민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유료화 구간과 해양공원 내 낭만포차 사업자들은 월 7만 5천 원의 요금을 받고 그 외 사업자와 주변 거주자는 시간 선택제 요금을 적용하는 전용 주차 구간으로 나누어 운영될 계획입니다. 여수 구항의 오염 퇴적물을 정화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여수구항의 오염도 조사를 마친 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 정화 사업 실시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양관리공단은 실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정화 사업에 곧바로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정화 사업이 완료되면 여수구항의 훼손된 해양 생태계 복원과 항내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고흥 지역의 쌀그리 재배 면적이 올해보다 10%가량 증가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개가 자욱합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홍성 40, 천안 70m까지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고요. 오전까지는 중서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초여름이 된 것처럼 덥겠는데요. 한낮에 서울 26도,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자체는 맑은데요.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차츰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고요. 동풍이 불어드는 동해안 지방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